저는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실패를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는 룰은 딱 하나예요. 어떤 지경에 처하면은 오케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내 탓이야. 인정. 자,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난 뭘 해야 될까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챗GPT 시대의 미래형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세 가지의 합인데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 합인데 이제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기술은 AI를 장착한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고 심지어 이 로봇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쫓아갈 수가 없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이제 태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내 삶의 실패를 내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 같은 건 사실 이제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실은 회사에서 나를 안 지켜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는 누군가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공격해서 그래. 또는 내 친구들이 날 더 이상 안 찾아줘서 그래. 남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어린 학생들도 그래요. 20살에 어느 날 인생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는데 이거 봤더니 우리 엄마 탓이야. 학교 선생 탓이야. 친구 잘못 만난 탓이야. 자, 남 탓을 하고 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내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뭔가가 꼬였을 때,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좋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뜻대로 잘 안 되는데, 내가 불행한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에 저는 공대를 다니면서 너무 불행했어요. 그 전공이 정말로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이렇게 재미없는 일을 하고 남은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사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문과에 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꿈이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혀 이과적 적성이 아닌 저를 이과로 보냈고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오니까 반에서 중간 정도였거든요. 50명 중에서 22등. 의대 갈 성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공대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 20살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아버지 탓이야. 아버지가 내 진로를 억지로 틀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언젠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불행하다면 그것도 아버지 탓일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탓이거든요. 20살 이후에 어른이 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는 그럼 원래 어디 가고 싶었지? 만약 아버지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문과 가서 아마 영문과나 국문과 가서 아마 책 실컷 읽고 영문과 가서 영어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나는 공대생이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전공 공부 포기하고 도서관 가서 1년에 200권씩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원래 대학에 가서 하고 싶었던 거를 공대에서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통역사가 되고 막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50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나이 50에 너무너무 큰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외로운데 이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외로울 때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외로워질 텐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반성해서 성찰을 통해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했고요.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는 어떤 그 룰은 딱 하나예요. 어떤 지경에 처하면은 오케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내 탓이야. 인정. 자,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난 뭘 해야 될까인데 항상 제일 쉬운 거는요. 글쓰기에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20살에 내가 힘들 때 글을 썼어요. 난 너무 힘들어. 자, 근데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덜 힘들려면 난 뭘 해야 될까? 나는 10년 후에 나는 영어 통역사가 되고 싶어.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글을 읽었을 때 울림이 있어. 진짜 내가 영어 동시 통역사가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막 영어로 ladies and gentlemen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 이 글 내가 인정. 자, 그럼 그 다음에 쓸 거는 뭐냐면 그럼 내가 10년 뒤에 영어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될까? 오케이, 영어 10문장 외워. 영어 10문장을 쓰고 외우고 그리고 그날 밤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한 일 영어 10문장 암기 완수라고 쓰는 거죠. 자, 이것을 매일 한 겁니다. 이 기록을. 내가 그날 공부한 그날 외운 10문장을 매일매일 가고 1년이 지나니까 노트에 빼곡하게 매일 내가 해요.
자, 내가 가고 싶은 나의 꿈을 먼저 적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목표를 적어보고요. 목표를 하루하루 뭘 해야 될까 적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니까. 자, 김 PD의 세 가지. 1. 꿈. 2. 목표. 3. 결과. 내가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과를 하나하나 적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들이 모여서 자, 그래서 인생이 과연 바뀌느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바뀌냐? 1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돼요. 와, 나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네. 그 노트에 다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인의 노트는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매일 꾸준히 기록한 나. 잘못하면 김민식 PD의 삶이 아니라 아버님의 삶을 살 뻔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성찰,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성찰하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발견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김 PD님은 그래서 발견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속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키우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대를 나오셔서 동시통역사를 하셨고 번역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제약회사 다니셨고 제약사에서 영업사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PD로 또 가셨어요. MBC로. 네. 그 당시에 MBC PD 들어가기 엄청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하하 웃으면서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배경에는 아까 지독한 얘기 들으셨죠? 맞아요. 수입의 50%를 저금하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독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수련해 감으로써 능력을 키워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우리 잊지 말고 같이 김민식 PD님의 삶의 실제를 느껴가면서 말씀을 좀 쭉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내고 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난 네가 외로운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무슨 외로움 수업을 책을 쓰고 그래. 적어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죠. 외롭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저는 2020년에 어떤 글을 썼는데 그 한 편의 글로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요즘은 어떤 그게냐면 뭔가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그 전서부터 이렇게 제 글을 쭉 읽어오시던 분들은 이분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오해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서로가 싸워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제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알려줄게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는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거는 이때는 내가 외로움을 선택을 해야겠구나. 처절하게 내가 외로워져야겠구나.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저는 내 편을 규합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안겨주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절하게 고독해지기로 했고 외로워지고 난 다음에 느낀 거는 오케이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외로워졌는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 터진 직후라서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는 모두가 다 외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가족 관계상으로서 그냥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런 시대에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어쩌면 설렘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설렘은 외로움이 찾아왔으면 사실은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이냐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챙겨줄 수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온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요. 타인의 욕망에 휩쓸려 다니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의 평가라든지 남들의 이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고 그 시간 동안 책 읽으면서 또 글을 쓰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이 외로움을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로움을 피해서 막 하다가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좋은 외로움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써본 책이 외로움 수업입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셀프 스담 뭐 이런 용어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로움을 지금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반갑다고 인사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특히 이제 말미에 외로움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쓰고 계신데요. 책에 담은 몇 가지 따뜻한 제안들 이어서 조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퇴하고 나서 해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여러분들께 딱 소개를 하자면 1년 12달 제주 여행. 2020년 12월 31일부로 명퇴하고 1월 첫째 주에 제가 제주도 올레길 걷기를 갔어요. 그래서 1코스 시작점인 성산포에서부터 이제 걸었고 1월 달에 성산포, 2월 달에 서귀포, 3월 달에 모슬포. 자, 그러면 한 번 가서 이제 명퇴했으니까 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로 올라오거든요. 그때가 항공권이 제일 싸요. 그리고 주말을 피하기 때문에 숙박도 제일 싸고 혼자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나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친구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랑 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길을 걷다 보면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이제 휴대폰 메모장에 이제 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돈이 되면은 제주도 걷기 여행을 해도 좋고요. 저는 퇴직하고 또 좋았던 것 중 하나가 그냥 동네 산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책을 할 때 한 1시간 정도 걷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들러서 책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나와서 다시 또 개천 따라 걷기도 하고 산을 걷기도 하고 약간 우리 요즘 서울의 주위에 보면은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원들을 몇 개 코스를 갖다 엮어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이제 좀 작정하고 한번 걸어볼까 하면은 그냥 양재천 따라서 쭉 과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이 경기에 넘어서 서울시 벗어나서 갔다가 다시 서울까지 이렇게 돌아오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놀 때 돈을 들이고 논다기보다 돈 한 푼 안 쓰고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인가를 저는 끊임없이 찾아봤고요. 그런 놀이를 한 몇 가지 도서관 가서 책 읽기라든지 공원 산책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활동을 이렇게 찾고 나니까 기나긴 노후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실은 퇴직하고 찾은 어떤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사실 걷기, 여행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19년에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는 심지어 책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걷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걷기 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성찰 같은 거 우리도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확 궁금해진 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서는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걷기 하고 엄청 노시고 하하하 웃고 대화 많이 하시고 그런데 취미는 사색하고 성찰하고 그렇죠. 글 쓰고 또 책 보고 예. 이 두 가지 행위 방식이 너무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막 액티브하고 맞습니다. 혼자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뭘 보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대비가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나 보죠? 제가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 아이들이 꼭 물어보는 게 그래서 PD님은 MBTI가 뭐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미안한데 나는 MBTI를 몰라요. 왜냐? 할 때마다 바뀌어요. 난 지금도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클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춤추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럴 때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혼자 있을 때 일단 저는 책을 읽고 길을 걷고 글을 쓰면서 조용히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팡 하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조용히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저는 너무 외향적으로만 살 수도 없고요. 너무 내성적으로만 살 수도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를 오가면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지금까지 평생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보라고. 늘 살아온 방식으로만 계속 살다 보면 나이 들어서 점점점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다양한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이제까지 안 해본 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퇴직하고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뭐 탁구라든지 줌바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거는 내가 뚝딱 해놔도 한 번도 해볼 생각이 없었던 건데 싶은 것들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 PD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한 단어 사실 용기도 굉장히 커요. 김 PD님처럼 생각하고 김 PD님처럼 실력을 갖추고 김 PD님처럼 성실하지만 또 자기로 돌아와서 독서하고 사색하고 글 쓰고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끊임없이 시도하시고 이제 지금 나의 줌바 댄스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상상이 되고요. 운동도 되고 되게 좋아요. 저도 사실 시도해봤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언젠가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내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이를테면 나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번에 어디 뭔가를 해보고 싶어. 나는 사람들하고 한번 저기 가서 한번 춤 한번 춰보고 싶어. 재밌는 게 제가 그 줌바 댄스를 하는 게 헬스클럽에서 하는 이제 그룹 엑서사이즈 GX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제가 줌바 댄스 막 그 아주머니들 틈에 껴서 미친 듯이 춤추고 막 땀 쫙 흘리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꼭 그 저기 이 락카 갈 때쯤 되면은 이렇게 남자 회원분 중에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볼 만해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죠.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보세요. 스님님 오시면 아마 다들 너무 반가워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남자 회원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럼요. 남자 가면은 너무 다들 막 아주머니들께서 좋아하시거든요. 귀여워해 주시고. 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안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낼 때만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보통은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붙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집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애들이 아빠 왜 그래? 이런다든지, 또는 친구가 뭐 말리다, 하여튼 기타 등등, 또는 뭐 돈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안 되는 이유들이 우리를 용기 없게 만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저는 교수님 말씀드려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시구나. 저는 항상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난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줌바를 하러 갔는데 내가 되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좀 민망해서 한번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창피해서 이제 못 가겠어 라고 생각할 때 이래서 못 하겠다가 아니고 그럼 그 다음날 집에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줌바 댄스 기본 동작 찾아보자.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하루에 30분씩 연습을 해. 그러고 내가 일주일 뒤에 나가.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를 항상 찾아보는 사람인 것 같고요. 연습을 평생 해온 건 저는 사실은 독서 덕분입니다. 책은 항상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뭘 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항상 어린 친구한테 얘기해요.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잘하고 싶어. 도서관에 가봐라. 요리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이 너무 많다. 혼자 사는 자취생 20대 남자가 요리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을 써놨을 거다. 나는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별로 안 눌러줘요. 도서관 가봐라. 블로그 글, 인기 블로그 만드는 비법, 내 블로그로 출판하는 비법, 온갖 책들이 다 있다. 저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걸 하기 위해서 방법은 뭘까를 저는 항상 찾아보고 고맙게도 도서관에 가면 항상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혹시 안 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용기의 비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전체도 사실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 이야기도 이제 오늘 많이 하시지는 않았는데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 인생관 같은 것을 깨달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해주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할 때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명함을 받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봅니다. 자, 왜 그러냐? 내 이름은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내 명함에 들어가 있는 회사 이름은 회사 아마 오래전 선배들이나 오너들이 지은 걸 거예요. 명함에서 내가 작정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게 지은 건 딱 하나예요. 메일 주소. 그건 내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 그것을 그냥 minsikkim@mbc.co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저는 저의 블로그 이름을 지을 때 공짜로 즐기는 세상. 그래서 영어로 free to world라고 이제 제가 지었거든요. 저는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 저의 인생의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세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즐거워져요. 왜냐? 나는 돈을 굳이 쓰지 않고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껏 평생을 살면서 저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다행이고 만약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으면 안 벌어도 돼. 그 시간 동안 나는 도서관 가서 책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다른 말로 AKA 짠돌이.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 부정적일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자, 그리고 당장 30년 전, 40년 전이라면은 바득바득 열심히 일하고 애 키우고 고생해서 가고 나서 기껏 이제 애 다 키우고 회사 퇴직하고 나면 한 5년, 10년 살다가 갔겠지만 이제는 3, 40년을 더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령화는 우리에게 찾아온 21세기 최고의 선물이야.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24시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살 수 있잖아. 너무 좋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야, 그래도 저기 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건강도 어차피 나이 들면은 건강 문제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고통과 불편을 구분해 보자.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고통인지 불편인지 불편인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불편할 때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저기서 막 뭐라 외쳐. 불편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그 자리만 피하면은 사라질 일이지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볼 때마다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고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고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고령화에 대해서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라벨링을 새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 고통일까 불편일까? 아니야, 이거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거 하는 거는 불편이지. 이를테면 산티아고를 걷고 싶어. 산티아고 걷기에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러면 산티아고 걷는 대신 나는 서울 둘레길을 완주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돈이 없는 게 고통이 아니라 불편인 것 뿐인 거예요. 전 이런 식으로 고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불편한 거라고 바꾸고, 자, 불편은 견디면 될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문제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오류가 있어요. 김 교수님 세 가지 종하니까 저도 세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개인화. 두 번째, 일반화. 세 번째, 영속성. 자, 개인화. 외로움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왜 나만 외롭지? 다 잘 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외로워요. SNS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맛집 다니고 막 좋은 물건 사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그분들 평소에는 다 외롭다가 어쩌다 한번 좋은 식당 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왜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지? 아니에요. 다 힘들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다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화의 오류 빠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일반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글을 잘못 썼는데 그러면 그냥 신문 칼럼 연재만 그만두면 되는데 저는 드라마 연출이고 강연이고 다 그만뒀거든요. 한 가지 일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한 가지 돈을 못 벌잖아요. 난 오케이, 돈을 못 벌어. 대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 독서는 열심히 해. 다른 거 잘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버는 걸로 해서 내 인생은 전부가 다 망했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면 빠지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영속성의 오류.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괴로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이 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긴 시간을 흐름을 놓고 보면요. 그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외롭더라도요. 조금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처럼 이렇게 한 2년 지나고 나와서 막 이렇게 김 교수의 세 가지에 나와서 이렇게 막 내가 평소 뵙고 싶었던 늘 유튜브로 뵙기만 하던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김 교수님과 여러분이 쓰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거인의 노트를 보시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외로움 수업의 저자 김민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쾌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민식 PD님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쭉 이야기를 이어주신 거예요. 그 핵심에는 나다움이라는 나의 인생,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웃으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역경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 역경을 뛰어넘은 김민식
목표 회복 탄력성의 지혜 같은 게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아, 우리 김민식 PD처럼 겉으로 하하 웃으면서 끊임없이 내적인 자기를 돌아본과 동시에 자기 수련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가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다시 안으로 움츠리고 또 다시 발산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나다운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우리 꼭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김 교수의 세 가지의 그 회복 탄력성 저자 나오셨잖아요. 저는 김주환 교수. 네, 네. 보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사실 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2020년에도 힘들었고 드라마국에서 쫓겨나서 송출실로 쫓겨났던 2015년에도 힘들었고 그리고 저기 검찰이 저 구속영장 2번 발부하고 징역 2년형 구형했던 2012년 늘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아, 당신은 참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 보니까 그래, 어떻게든 다시 나는 재기할 거야 라는 어떤 그게 강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기보다도 저는 실패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회복 탄력성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잘 되고 싶은 어떤 욕심은 없고요. 단지 겁이 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똑같아요. 기왕에 망해야 한다면 저는 제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나만의 시도를 하다가 망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멋지게 망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잘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